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무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장이 된 종타쿠가 나타공원사에서 기우와 시노부, 카나우를 헬기로 만들고 무한열차 임무로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은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쿄조로가 연옥을 실현하자 엄청난 투기가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부자는 그 저릿저릿한 투기에 그래 어디 한번 해보라며 손짓을 했죠. 쿄조로는 그대로 연옥으로 무장의 품쪽을 파고들어 그대로 무장의 목을 베어버렸고 탄지로 일행은 무장을 베어냈다며 랭고쿠 씨의 승리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장의 목을 뺀 쿄조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 분명 베어버린 무장의 목이 어느샌가 재생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무장은 씩 웃으며 원작에서 사망의 재생을 늦추는 약을 먹었음에도 목이 베인과 동시에 재생하는 압도형 신체능력을 가졌었는데 그 약을 먹지 않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더 재생력이 뛰어나겠냐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혼신의 힘을 다한 공격이 먹혀지지 않자 절망스러웠고 순간 무장의 손톱이 자신의 복부를 뚫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쿄조로의 눈앞에는 순간 엄마 루카의 환상이 나왔고 쿄조로는 어머니, 전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걸까요? 다른 이들을 위해 잘 살아왔던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루카는 쿄조로를 대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그동안 잘해왔다며 정말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위로를 해줬는데 갑자기 어이 아줌마 비켜 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라고 하며 무잔이 루카의 옆에 튀어나왔고 손으로 허이허이 내렸자 루카의 환상은 쓱 사라지게 되었죠. 무잔은 쿄조로 너는 이제부터 내 충실한 부하가 되는 거다 라고 했고 쿄조로는 난 절대로 회개되지 않는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너의 그 단호한 정신력 자체는 칭찬할 뻔하지만 내 피해는 누구나 평등해진단다 라고 했고 쿄조로는 어린 시절의 엄마의 얼굴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빠 신주로, 동생 센주로 그리고 피할 때 동료들의 얼굴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쿄조로는 안돼! 라고 하며 발을 내밀었지만 어느새 자신의 기억은 어두컴컴한 암흑만이 남아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무잔이 쓱 남아 쿄조로 넌 이제부터 내 충실한 부하가 되는 거다 라고 했고 쿄조로는 네 죽은 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무한열차에서 쿄조로까지 잃게 된 귀할 때 지금껏 무잔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모두들 더욱 조심하라고 무잔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무조건 도망을 가라는 당주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귀할 때 주들 중 철천지 원수인 무잔을 앞에 두었을 때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는 그 누구도 없었죠. 한편 혈기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에 탄지로의 스승인 우로쿠다키 사콘지는 더욱 열을 올리며 귀할대 검사들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 멀리에서 제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사콘지는 황급하게 그곳을 향해 뛰어갔죠. 그러자 피 흘려 죽어있는 제자들과 여자 혈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콘지는 곧바로 물의 호흡을 사용해 공격을 했는데 그녀는 벌레 호흡을 사용해 그 공격을 가뿐히 막아냈습니다. 사콘지는 이건 전집종호흡의 검술이라는 것을 알고 설마 네가 혈기로 변절했다는 여자 죽인가? 라고 했죠. 시노부는 변절이라뇨? 저는 원래부터 혈기였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명의 혈기들을 죽였나요? 라고 싸늘하게 물었고 사콘지는 그녀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살기에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시노부는 그대로 벌레 호흡을 사용해 찌르기 공격을 시도했지만 사콘지는 전 수주의 출신답게 물의 호흡으로 완벽한 방어를 해냈고 이 혈기는 분명 엄청나게 강하지만 내가 못 막을 정도의 혈기는 아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콘지의 등이 슥 베어버렸고 사콘지는 한 마리가 더 있었나? 라고 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뒤에는 자신의 제자인 토미오카 기우가 있었습니다. 기우는 이자는 공교롭게도 나와 같은 검술을 사용하는 것 같군 이라고 했고 사콘지는 혈기가 되어 있는 기우를 보고 네가 어떻게 혈기가 되어버린 거냐? 라고 절망했죠. 기우는 당신 누구지? 나를 알고 있나? 라고 물었고 사코니는 넌 귀살대의 수주로서 내 제자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기우에게 당신 귀살대였느냐고 거참 창피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며 놀렸고 기우는 그럴 리가 없다며 내가 귀살대 따위를 했을 것 같냐고 고개를 저었죠. 그의 시노부는 당신처럼 답답한 혈기는 충분히 귀살대였을 뻔하다며 계속해서 놀렸고 기우는 부들부들거리며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콘지 입장에서는 저 두 녀석이 지금 뭐하는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제자가 혈기가 되어버렸으니 자신의 손으로 베어줘야겠다는 결단 후 그대로 물의 호흡을 사용해 기우에게 뛰어들었죠. 그러자 기우는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을 시전해 사콘지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사콘지는 물의 호흡 새로운 형태를 기우가 만들어냈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기우는 여유롭게 사콘지를 베어버리게 되었고 사콘지는 이렇게 재능이 출중한 물의호흡 사용자가 혈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그저 허망했죠. 시노부는 내가 이자를 처치하려고 했는데 내가 놀려서 화가 많이 났나봐? 라고 웃었고 마무리는 자신이 짓겠다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기우가 시노부를 쓱 막았고 이자를 혈기로 만들고 싶다 라고 했죠. 시노부는 다 늙어 빠진 남자를 혈기로 만들어서 뭐 했으냐며 거절했지만 기우는 상현사 한탱구도 다 늙어 빠진 노인 때 혈기가 되었지만 강한 혈기가 되었지 않냐며 설득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널 놀려낸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저 남자를 혈기로 만드는 것에 동의해주겠다며 주사기 하나를 꺼내줬죠. 사콘지는 안돼! 라고 하며 저항을 했지만 기우는 사콘지의 팔을 잡고 그 주사를 놨고 사콘지의 몸은 혈기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모자는 혈기가 된 시노부에게 너는 약하게 뛰어난 소질이 있으니 내 피를 가지고 연구해 인간들을 혈기로 만드느냐 그리고 동시에 기억을 지우는 약을 만들어 상용화시키라고 했고 시노부가 주사기 형태로 무장의 피를 담을 수 있게 만들자 주 출신 혈기들과 상현 혈기들에게 재능이 있어 보이는 이들은 이 주사로 혈기로 만들라고 했었죠. 한편 혈기가 된 쿄지로는 자신도 모르는 귀소 운동으로 인해 랭고우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센주로가 방 안에 있다가 인기척에 나가보니 형 쿄지로가 혈기가 되어 있었고 황급히 아빠 신지로를 불렀습니다. 신지로는 술을 퍼마시고 있다가 해롱해롱대며 나가봤는데 쿄로가 있다는 것에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이거 헛것이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쿄로는 신주를 보고 이 한심해 보이는 인간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 그의 몸은 엄청나게 다부져 보였고 강한 검사의 기운이 나긴 하지만 술에 만취해 있는 모습은 그저 길거리에 흔해 빠진 열등한 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센주로는 쿄로 형 정신 차려 어째서 형이 혈기가 되어버린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쿄로는 형? 나에겐 가족 같은 거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의 신주로는 크하하하 웃으며 역시 재능 없는 녀석이 검사랍시고 설치더니 이 꼴을 봐라 자업자득이다 라고 했고 우리 가문의 화염의 호흡은 그저 쓰레기다 라고 하며 비하했습니다. 쿄로는 옆에 있는 칼을 신주로에게 던져주며 네 녀석도 검사로 보이는데 검을 들어라 나는 그저 술주정뱅이를 쥐고 싶지 않다 라고 했죠. 센주로는 그의 형 왜 이러느냐며 말렸지만 그대로 센주로를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신주로는 크흐 웃다가 칼을 들었고 화염의 호흡을 시전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취한 상태라 호흡이 잘 나오지가 않았죠. 쿄로는 그의 신주로가 제대로 호흡을 하기를 기다리겠다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쿄로는 다시 랭고쿠 저택에 들어가 승부를 보려고 했고 기억은 잃었지만 쿄로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은 항상 억압하던 아버지를 뛰어넘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기에 다시 찾아간 것이었죠. 하지만 신주로는 여전히 술을 퍼마시고 있었고 쿄로는 내가 오늘 다시 올 테니 멀쩡한 상태로 있으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했습니다. 신주로는 뒷간 녀석은 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며 해롱거렸고 쿄로는 그의 모습에 깊게 실망을 했죠. 무언가의 이끌림에 이곳에 오게 되었고 긍지 높은 강한 검사와 맞붙을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했는데 그저 쓰레기 같은 인간만 있다고 했고 신주로는 그의 쓰레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은 그냥? 하며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쿄지로는 화염의 호흡으로 신조를 베어버렸고 강한 근성이 있는 사내였다면 내가 혈기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녀석은 도무지 부장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간 아니겠구나 라고 했죠. 그때 센주로가 칼을 들고 나왔고 나도 형을 따라가겠어 라고 했습니다. 쿄로는 너는 검사의 재능이 없어 보이는데 너에겐 관심이 없다 라고 했고 센주로는 그의 쿄지로에게 뛰어들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죠. 쿄로는 이 어설픈 검술로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발로 차버렸는데 센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다시 덤벼들었고 혈기가 되든 뭐든 상관없으니 형을 따라가겠다며 소리쳤습니다. 쿄로는 센조로의 눈빛에서는 무언가의 근성을 느꼈고 확실히 방금 전 술 주정뱅이보다 이 아이는 약하긴 하지만 이 정도의 근성이라면 분명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 근성 마음에 든다며 어디 한번 혈기가 되어 마음껏 꿈을 펼쳐보라며 시노부에게 받은 혈기가 된 약을 그에게 투여하게 되었죠. 한편 음주운이 탱게는 유학에 혈기가 숨어있을 것 같다는 예감에 자신의 아내들을 시켜 유학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아내들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게 되었고 탱게는 그에 직접 유학을 향해
이노스케, 제니츠, 탄지로를 데리고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타키는 새로 들어온 유녀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한날 한시에 3명의 아이가 각각의 유곽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드디어 무전님이 말한 때가 왔다며 씩 웃었죠. 탄지로 일행은 유곽에서 일하며 혈기의 흔적을 찾다가 가장 먼저 탄지로가 다키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대로 그녀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다키는 탄지로를 오비로 압박하며 상처를 입혔는데 그때 탄지로의 가방 속에 있던 엘프가 튀어나와 각성을 한 상태로 다키를 밀어붙였고 다키는 이 압도적인 실력에 당황하며 처맞고 있었죠. 한편 제니츠와 이노스케는 탄지로가 혈기를 발견했다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터뜨리자 그곳을 향해 불이 나게 뛰어갔는데 탄지로가 말한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자 혈기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니츠는 그녀를 보고 어디서 낯이 익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디서 봤더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귀할대 선별 시험에서 상처 하나 없이 시험을 통과했던 그 아이라는 걸 기억해냈고 왜 그 아이가 혈기가 되어 있는 거냐며 놀랐죠. 이노스케는 알 게 뭐냐며 혈기는 그저 베어 죽이면 그만이라고 그녀에게 뛰어들었는데 카나오는 꽃의 호흡을 사용해 그대로 이노스케 칼을 맞받아쳤습니다. 이노스케는 카나와 첫 팝을 겨루자마자 이 여자 보기보다 훨씬 강력한 실력을 지니고 있어 라며 긴장했죠. 카나오는 혈기가 되어서도 시노부에 대한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고 인간이었을 때도 사실상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혈기가 되자 그 잠재성이 폭발했고 최소 다키를 웃돌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내를 찾고 있다가 탄지로의 폭주를 보고 급하게 뛰어온 우지탱게 눈앞에 다키가 있자 그대로 소리의 호흡을 시연해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죠. 다키는 순식간에 자신의 목이 베었다는 것에 얼떨떨했고 탱게는 너 상현의 혈기 맞냐며 왜 이렇게 약하냐고 놀리자 다키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감히 누가 내 사랑스러운 다키를 울리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스 무장의 모습을 드러냈죠. 탄지로는 무장 너희 자식 이라며 분노했고 탱게는 무장이 나왔다는 것에 작전을 중지하고 곧장 도망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며 도주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장이 허허 설마 얘네들을 놔두고 도망을 갈 생각 아니겠지? 라고 했고 무장의 옆으로 3명의 헬기가 슥 나오게 되었죠. 탱게는 그들을 보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혈기들은 바로 자신의 아내들이었습니다. 무장은 씩 웃으며 자 어디 한번 너의 로맨틱한 마음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봐볼까?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도 역시 무장이 된 종타쿠가 여러 기살대 주요 인물들을 혈기로 만들어버리는 전개를 펼쳐봤어요. 또한 꽤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쿄요로가 신주를 베는 장면도 넣었는데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코니는 혈기로 만들고 그와 대비되는 신주로는 과감하게 죽이는 장면을 통해 혈기가 된 주들이 그만큼 기살대 시절을 잊고 무장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드러내봤습니다. 쿄요로를 불효자로 만든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아무래도 기억을 잃고 기질만 남은 쿄요로가 근성 없이 술만 마시고 있는 신주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